자, 1번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윤리 원칙 중에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7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우선시하는 게 클라이언트의 생명보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암기하는 방법은 자, 2개씩 끊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2개씩 끊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2개씩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외우자 라고 했죠. 어떻게 외워요? 평소, 비밀보장, 평소, 비밀보장 이런 식으로 외우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평소 비밀보장이 윤리적 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평등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밀보장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정보를 개방한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개가 되잖아요.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5원칙, 6원칙, 7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호가 1원칙 1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기결정이 바로 이거 자율성을 말해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유와 연관성이 있어서 3원칙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5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바로 7원칙이 되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암기해 놓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가치와 윤리 문제죠. 윤리 문제가 또 등장한 건데요. 가치와 윤리 중에 가치가 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치는 신념이라고도 하지요. 믿음의 동의어가 신념이니까 맞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녀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지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침을 윤리라고 합니다. 가치와 윤리는 불변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불변의 가치이지만 그런 궁극적 가치 말고 나머지 가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윤리는 불변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치는 신념과 연관성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윤리는 행동과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에티코드라고 하는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행동은 어떤 것인가 윤리강령에 나와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끊어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윤리강령은 법이 아니거든요.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이 5번 지문은 예전에도 출제가 된 것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종결 단계, 실천 과정의 마지막인 종결 단계가 있죠. 공식적인 단계에서 마지막이에요.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그러면 이제 과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개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효과성 평가라고 하죠. 따라서 종결 단계 때 사회복지사는 효과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맞고요. 의뢰는 종결 유형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종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획된 종결이 있고 개방형 종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종결이란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위한 종결, 이런 종결 유형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유형에 상관없이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의뢰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종결하는 형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기관을 의뢰해 주는 것이 맞겠고, 또는 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맞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종결이라는 거 하는 것도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의한 조기 종결 이런 것들도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책임성을 다하는 차원에서 의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종결 유형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종결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 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결 유형에 따라서 종결 시기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계획된 종결이 있고 계획하지 않은 종결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종결 시기가 조정되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종결 같은 경우는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결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 계획된 종결은 처음에 계약서를 썼던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죠. 특히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은 다뤄줘야 됩니다. 양가 감정, 해소 이런 것들은 바로 종결 단계의 과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업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BS택이 제시한 의도적 감정 표현, 관계의 7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비심판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이렇게 잡으시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하는 것이다. 민감성 이해 반응 나오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비난받게 될지 모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여기에 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 그래서 개별화해야 한다. 배우셨죠? 네, 개별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가 이제 BS택의 관계 7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계 7원칙의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7원칙이 다 나오게 됩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